익명으로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글쎄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냥 고민녀라고 불러주세요. 제 이야기는 20년 전 스물세 꽃다운 나이에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예술학교를 갓 졸업하고 배우 지망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디션은 번번이 떨어지고 아르바이트와 연기 연습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만둘까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따라간 자선 행사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자 지금 제 모든 고민의 시작점인 강인호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돌싱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후원자 중 한 명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인호 씨는 저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의 재력과 지적인 매력에 끌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따뜻함과 진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는 제 꿈을 응원해줬고 제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6개월 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도 위반이나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인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결혼 후 저는 배우의 꿈을 접고 인호 씨와 그의 아들 지훈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당시 7살이었는데 엄마 없이 아빠 손에 자란 탓인지 어딘가 어두운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요. 게다가 새엄마인 저를 낯설어하고 경계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죠. 저는 나름대로 지훈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하지만 지훈이는 늘 저에게 벽을 치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아줌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지훈이의 그 날카로운 외침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이에게는 그저 엄마 자리를 빼앗은 여자, 낯선 타인일 뿐이라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중 인호 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남편이자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을 잃고 말았죠.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된 지훈이와 저, 이렇게 둘만 남겨졌습니다. 인호 씨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뒤섞여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소름 끼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과연 뭘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그의 회사 지분과 재산을 상속받아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인호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지훈이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으려 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할수록 더욱 날카로운 가시를 세웠고 때로는 무섭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꺼져. 아줌마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 지훈이의 차가운 말들은 제 심장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물론 그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빠를 잃은 어린아이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깊은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뭘까? 엄마도 아줌마도 아닌 존재. 밤마다 지훈이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의 흐느낌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훈이에게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불안하고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저를 짓눌렀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한 건 순전히 지훈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든 벽을 느꼈고 지훈이에게는 저보다 더 나은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지훈이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상담 치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따로 상담을 받으며 아이를 대하는 법,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저에게 차갑게 굴었고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적처럼 지훈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제 눈을 마주치고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으며 가끔은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피곤하면 일찍 주무셔. 담담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찬사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의 변화는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저는 지훈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느덧 지훈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지훈이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밤늦도록 공부하는 지훈이 옆에서 책을 읽으며 기다리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을 위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은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지훈이는 제게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살아있는 이유이자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은 지훈이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졌고 저는 그렇게 지훈이를 통해 제 존재의 이유를 찾아갔습니다. 지훈이가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자 오랜만에 찾아온 정막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 삶의 중심은 온통 지훈이었기에 갑자기 늘어난 여유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지훈이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마지막 칸은 잠겨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지훈이가 급하게 짐을 챙기느라 미처 잠그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긴 걸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결국 저는 서랍 안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족 표지의 일기장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읽어봐도 되는 걸까? 망설임도 잠시 저는 결국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지훈이의 솔직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구들과의 일상, 학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 등장하는 그녀라는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녀를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사람, 차가운 얼굴 뒤에 따뜻함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모하는 여자아이가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저를 암시하는 듯한 글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녀가 차려준 아침 식사는 정말 맛있었다. 그녀의 정성이 느껴져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항상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 언젠가는 그녀에게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그녀는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저 어린 아이로만 생각할까봐 두렵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지훈이의 일기는 온통 그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그녀는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지훈이는 저를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한참 동안 일기장을 든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훈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줌마는 왜 항상 슬픈 눈을 하고 있어? 그동안 저는 지훈이를 위로하고 보듬어야 할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제 마음속 상처를 알아채고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저보다 더 성숙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는 단순히 아빠의 부재를 채워주기 위해 제가 돌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훈이는 저만큼이나 상처받고 외로운 아이였고 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이의 생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을 읽은 후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훈이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어떤 존재일까? 저는 지훈이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에게는 아무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어색하게 굴었다가 지훈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다정한 엄마 역할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생일인데 뭐하니? 글쎄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가려나?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사실 저는 지훈이가 어떤 대답을 할지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훈이가 생일 때 집에 와서 같이 생일 파티하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근데 아줌마, 내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지훈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 속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말일까요? 아냐, 괜찮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아줌마도 심심하면 친구분들이랑 약속 잡아. 그래,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훈이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지훈이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결심했어. 지훈이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온다면,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나에게 오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땐 나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거야. 저는 마치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기적처럼 지훈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일인데 왜 여기 있어?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친구들은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아줌마가 보고 싶다면서?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하고 미역국을 끓이며 최선을 다해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쁜 그릇을 꺼내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훈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마워, 아줌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지훈이에게 선물은 안방에 준비해뒀어. 30분 후에 들어와.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지훈이가 제 마음을 알고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지훈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물이 정말 아줌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훈이를 의무감으로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훈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너 일기장봐 버렸어. 그동안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일찍 말했으면 엄마가 너를 더 빨리 도울 수 있었는데. 그날 밤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기다려 온 연인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아줌마 사랑해 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끝까지 엄마라는 말은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난 내 엄마가 아니다. 너만의 여자가 되고 싶다. 물론 이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지훈이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는 홀로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감정에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지훈이를 향한 제 사랑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